이젠 제가 을. 네. 이젠 제가 을.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그때다. 30조 5천억 원 추경 요거 신속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야당에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였는지 직접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좀 봤습니다. 주로 쓴 단어들 경제 24번 언급을 했고요. 성장 12번, 회복 10번을 언급했다. 공정 성장을 강조하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번 추경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 이 경기 살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건은 그래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라는 얘기일 텐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아유 자꾸 여기는 박수를 치는데 저기는 좀 아무 말도 안 하네 좀 쑥스럽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같이 보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관건은 그래서 야당이 도와줄 거냐의 문제인데 야당이 국민의힘 뭐 반대 피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또 플래카드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딱히 호응을 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뭐 과거에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은 네. 피켓도 들고 등도 돌리고 아예 악수를 요청해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비교적 이재명 대통령 퇴장할 때도 일어서서 예우를 갖추고 악수에다 응하고 네. 굉장히 저는 모습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어제 그 추가 경정 예산 신속한 처리를 협조 부탁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추가 경정 예산을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자꾸 그 경제 24번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를 들면 뭐 긴축은 뭐 무책임한 거다 이랬는데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추가 경정 예산은 찬성하지만 다만 이제 선심성 돈 뿌리기가 거의 32조 중에 절반 가까이가 되고 또 부채 탕감 이게 액수가 5천만 원 7년 된 거는 또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해서 돈이 너무 빨리면은 일본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을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을로서 이 협상하는 좀 모습을 보였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추경 이거 국민의힘 야당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쓰임새 용처에 있어서 이게 국민한테 현금성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부채를 탕감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아예 뭐 국민이 완전히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으로 봤을 때 일단 민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막 박수를 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간 팔짱을 끼기도 하고 가만히 뭐라고 얘기하나 보자라고 보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보고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 뭐 이렇게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뭘 적었나 봤더니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네. 내로남불이다라고 연설문을 보통 이 의원들한테 다 이렇게 쭉 페이퍼로 나눠주는데 거기에 듣는 송원석 의원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적고 있었다. 그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 왜 적으셨어요? 했더니 이번 추경에는 성실하게 채무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없고 7년 이상 연체된 사람들에 대한 탕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사회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최창일 교수님. 이거 도덕적 해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송원석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의는 있지만 어쨌거나 혼자서 조용히 뭐 끼적이기만 하긴 했는데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7년 이상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얘기 나올 만하죠. 이른바 모랄 해저드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떤 보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그리고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게 좀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저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을 마냥 그 별 볼 일 없는 얘기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7년 동안이나 빚을 못 갚을 정도면 얼마나 힘드냐 해서 탕감해 주는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유난하게 뭐 통합, 협치, 소통을 강조하고 정말 그런 의지가 있어 보여요. 네. 다른 대통령들보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문제 그렇죠. 추경을 지금 야당에서는 퍼플리즘이다. 당선 축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조 중에서 13조가 이제 뭐 현금으로 나가는 게 13조인데 그 부분 그렇죠. 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임위원장 재배분해라.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우리 주시오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여당이 무조건 의석을 밀어붙이면 협치 소통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협치와 소통을 흥정을 해야 돼요. 나쁜 의미의 흥정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이제 네.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받으려면 안 될 것 같아서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를 하되 일단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 운영 세력인 여당에서 뭔가 행태를 바꿔서 뭔가 결단을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양보한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과거에 보지 않았던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박수를 치기도 기립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걸 봐서는 여권이 조금 양보해서 그래야 우리 야당한테도 협조해달라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서로 조금씩 다가가야 돼요. 너무 여야가 기존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야 간의 협치, 통합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뭔가 모든 게 좀 기브 앤 테이크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좀 뭘 하나 내놓으면 야당도 좀 이걸 호응하지 않겠느냐. 뭐 어제 연설이 있었는데 기립해서 어쨌거나 예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시정연설 중에는 뭔가 무뚝뚝하게 딱 이 멀건이 팔짱 끼고 좀 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연설이 시작될 때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그때는 기립했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을 적극구에 시큰둥하다가 퇴장할 땐 기립해서 예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실제로 퇴장할 때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들어가고 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립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기특한 느낌이 든다. 하하하 이재명 시대다. 실감이 나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저런 일어나는 모습이 국민의힘 의원들 일어나는 모습이 네. 굉장히 좀 좋아 보였어요. 예, 악수도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게 과거하고는 달랐잖아요. 과거는 등 돌리고 악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하하하 하면서 이재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굴복해서 한 게 아니고 무서워서 저렇게 악수하고 저런 게 아니죠. 저게 오히려 여당한테 더 잘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저는 봐요. 여당의 여자가 뭐예요? 한자로 더불어 여자예요. 함께 가자는 게 여당입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김민석 의원 총리 지금 내정자라 그 청문회 지금 2번 끝났는데 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증인도 한 명도 없고 참고인도 없이 처음으로 끝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부터 제거해달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 얼굴 표정 보면은 어제 총리 취임식 같았어요. 셀카 찍고 저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저게 야당에 대한 존중의 태도인지 또 여당 야당이 지금 그 상임위원장 배분 갖고 논쟁이 있거든요. 네. 야당은 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정도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논의를 하든지 하나 정도는 주는 태도 10개 다 갖지 말고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줄 수 있는 그 배려심. 이게 협치 아니겠어요? 협치가 뭐예요?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근데 상임위원장 어제 내정을 다 해버렸잖아요. 여당에서. 그래서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 후보자 2명 우리법연구회랑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2명 벌써 내정해버렸어요. 지명.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협치하면서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이 더불어 연대, 네. 더불어 가는 정신이었고 야당은 이게 들판 야자거든요. 예? 야생초할 때 야자예요. 네. 야당은 야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진짜 본연의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당은 여당답지 않고 야당은 야당답지 않다라고 하면서 둘 다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실 어제 다 이 기립해서 예우를 한 게 좀 이례적이지 않았느냐. 여당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 야당이 잘하고 있는 거고 야당이 여당 앞으로 더 잘해라라는 취지로 기립해서 예우를 좀 취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야당을 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취임하시고 이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도 적정하게 잘 해주시되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용태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견이 많이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의견은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고 존중하면서 제가 이제 을이 됐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신 모습은 시정연설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좀 환담을 하는 그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 뭐 여야 이 모든 이 지도부가 좀 모여서 같이 좀 인사를 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환담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각별히 제가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이젠 제가 을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 이제 내가 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을입니까? 서로 갑 서로 을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을일 수 있죠.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네.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개혁이라든지 좋은 뭐 다른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처령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을일 때가 있고 갑일 때가 있죠. 근데 예산 편성은 또 정부가 있으니까 그건 또 갑이고 서로가 갑을이에요. 그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을의 입장이 바뀌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대단히 겸손해 보여요. 일단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지난번에 다 지난 얘기 해야 소용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그런 태도에 비하면 뭐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때가 비정상이었죠. 정상이 되는 건데 이제 서로 갑을이 되려면 저도 말씀드리고 다 똑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뭔가 서로 양보해야 돼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여야 더불어 여자보다 덜 야자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여당은 룰링 파티예요. 지배하는 정당. 야당은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정당. 네. 여야가 의미가 다 있어요.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다고 반대만 하고 지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여야 입장이 바뀌어야 돼요. 조금씩. 그게 이른바 아까 저 송원수 원내대표 내로남불.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 표현하면 뭡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완전하게 바뀌었잖아요. 여야 모습이. 이건 새삼스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뭐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도 전 이미 상임위원장 배분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예결위원장한테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야당이 갖는다고 하지만 여당이 양보 안 할 겁니다.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가졌다고 무슨 완전하게 통과 안 시킬 도리가 있어요. 추경을 지난번에 김문수 전 후보도 추경해야 돼. 추경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했고 네. 1차 추경 때도 30조 추경 타이밍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요. 뭔가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 좀 줘야 되는 건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야당이 그야말로 반대 야자만 있지 않을까 오포지션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서로가 더 갑, 서로가 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분은 한자로 푸셨고요. 한 분은 영어로 푸셨어요. 여당과 야당이 꼭 이 자기네 뭐 반대만 하고 아니면은 뭐 지배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더불어 가고 함께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발부대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근데 지금 보는 게 전 사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유, 각별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지난번에 이 한남동 관저에도 이 야당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을 했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송원석 원내대표 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같이 불러서 굳이 했었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유독 또 챙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뭐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공백 상태잖아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30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 들러서 야당 대표를 뭐 만난 거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특별히 대접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특별히 대접했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대통령 만나서 그랬잖아요. 김민석 총리 내정에 대해서 네. 다시 좀 재고해달라. 뭐 이러는데 그냥 뭐 지켜보자 이 정도 얘기하고 이 대통령 참모가 그랬잖아요. 국정 지지율 대통령 50%가 넘는 거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지지율 높으니까 뭐 총리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지금은 제가 의리다. 저는 그거 말이 반대 아닌가 싶어요. 의뢰 자세로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갑 중에 갑이죠. 뭐 예산부터 인사부터 당에 대한 장악력부터 완전히 친명, 강성 친명이 당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갑 중에 갑인데 뭐 을로서 좀 그 낮은 자세로 모시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갖고 있어서 이 협치의 고리를 풀려면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봐요. 헌재 임명한 거라든지 네. 또 어제 지금 장관들 벌써 뭐 조현 외교부 장관 뭐 한남동에 뭐 도로 부지 사가지고 10억을 챙긴 거라든지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사업을 하다가 뭐 접었다는데 지금도 부인하고 다 등록이 돼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진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게 을 중에 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는 내가 의리다 잘 부탁해달라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야당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각별히 생각한다고 했었으면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이런 얘기들에 좀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요거죠. 네, 이젠 제가 을 잘 부탁드린다. 김용태 추경지방채 국가채무에 좀 부담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가 넘는 걸 생각해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정 지지율 같이 볼까요? 이거죠. 분명히 2주 전과 같이 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잘한다라는 평가가 53에서 62%로 9%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60%가 넘는 쉽게 얘기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요걸 좀 감안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 6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원하는 총리 후보자니까 요거는 좀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전혀 별개일 수는 없겠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형편없으면 뭐 그런 말도 못할 테니까. 근데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 국회 인준이 통과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 NBS 조사해 보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자 얘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문제 삼을 건 없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리 후보자는 낙마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되게 낙마가 되려면 완전하게 여론이 정말 도저히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게 완전히 그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낙마 여부는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느냐 여부도 있겠습니다만
완전하게 언론이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의혹이 전혀는 아니더라도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자료나 이런 걸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뭔가 여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세력이 정말 파격적으로 대승적으로 뭔가 양보하는구나. 한두 개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통합에 노력하는 게 지금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야 그 통합의 행보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제가 지금 우리-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럼 콕 집어서 여당이 지금 양보를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결위원장 같은 거 하나 줄 수 있지 않을까. 예결위원장 같은 거. 지금 낙마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를 네. 철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럼 다른 후보자 나오면 또 이제 그런 게 또 대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추경도 지금 현금 살포다.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는 거. 네.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아무튼 지금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득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뽑았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다른 쪽에 이제 보완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꼭 집어서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예결위원장 같은 거 하나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야당도 명분이 쓸 거예요. 서로 명분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상임위원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약간 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것도 통합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행보하고 있는 이 통합의 행보에 큰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 우리가 60% 넘게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랑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 볼까요? 권성동 총리 임명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 웃으면서 알았다라고 어깨를 툭 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권성동 의원이 뭘 이렇게 뭐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깨를 턱 치고 가는데 저렇게 어깨칠 사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어깨를 칠 만한 사이더라. 작년에 이재명 대표 때 그리고 권성동 대표 대행 때 대표 권한 대행 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 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또 덜어주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좀 민생 추경을 좀 하면 좋겠다. 네, 작년에 사실 둘 다 당 대표의 입장으로서 만났을 때예요. 그때도 각자 뭐 여당, 야당의 입장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예요. 사실 왜 중앙대 법대 이 동문입니다.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같이 고시 공부를 해서 바로 옆방에서 공부를 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죠. 김석 안 돼, 안 된다고 라고 두 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어, 툭 했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윤영걸 대표님 여기서 알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았어는 뭘 알았다는 거냐? 지명을 안 한다? 아니면 좀 그만 좀 해라? 뭘 알았다는 겁니까? 그게 지방마다 좀 다른데요. 네. 충청도에서는 알았다는 거는 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아. 네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네. 언더스탠드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고 네. 네 말의 뜻은 알았다. 그렇지만은 나는 내 판단이 있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아는 사이끼리 왜 자꾸 그래?
뭐 그래서 아하. 공과 사가 좀 뒤섞인 어제 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차피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표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방점은 정해졌는데 어제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협치를 하려면은 저게 진짜 이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흔적의 일부분을 좀 보여주라는 거죠. 원청 간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남의 말은 듣고 남이 자꾸 부탁하면은 행동을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그게 협치지요. 근데 어제는 일소에 저렇게 붙이고 월요일 날 표결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셀카 찍고 아주 취임식처럼 저렇게 축제 분위기에 있는 거 제가 보기엔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8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62%면 그거보다 22%나 높았어요. 네. 하지만 언제부터 무너졌냐?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부터 무너졌어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때 막 찬반 그 집회가 있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지지율이 그냥 조국 그 여러 가지 범죄 현상이 나오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지지율 높이 대통령 됐다가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편중인사 이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흔들렸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스타트는 지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언행 불일치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하고 행동하고 여태까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졌다 이건데 지금도 말은 자꾸 협치를 하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서 진짜 협치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 기반은 자기 스스로 갉아먹는 수가 많다. 저는 처음부터 좀 다시 좀 생각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말고 권성동 의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김민석 후보자의 뭐 지명 철회나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충청도 지금 충청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 충청도 말로 따지자면 알았어라는 얘기인즉슨 언더스탠드는 아니고 그냥 네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다 정도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권성동 이 의원 말고 다른 임종택 의원도 어제 똑같이 악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리 지명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렵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인즉슨 권성동 의원한테 알았어 라고 얘기한 건 아유 형 그만해 라는 얘기가 사실 이 얘기를 보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김민석 후보자도 바로 저 자리 국회 본회의장 안에 시정연설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진 같이 볼까요? 이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현재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이 본회의장 안에서 시정연설하는 이 자리에 직접 이제 의원 자격으로서 또 참석을 했었다라는 건데 굉장히 밝은 표정이에요. 이제 영상으로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저 모습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뭐 바로 입구에 딱 서 있는 김민석 후보자입니다. 굉장히 밝게 두 사람 다 서로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최창일 교수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틀 동안 열리긴 열렸는데 둘째 날은 사실상 뭐 개점 휴업 같이 자동 산회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인청특위 회의는 안 열렸는데 인사청문 보고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채택이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워낙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준 뭐 본회의 열리겠죠. 인준 될 거고 임명 동의가 통과되는 거, 임명이 동의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일단 이제 야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아요. 다른 거와 달라서 모든 걸 뭐 여야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이재명 새 정부의 첫 인사나 마찬가지예요. 총리 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다른 뭐 아까 제가 기브앤테이크 흥정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뭔가를 이제 제시하면서 총리 후보자 이 임명은 좀 같이 동의해 줍시다. 인준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의 태도로 봐서는 도저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어떻게든 이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른바 위대한 소통자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뭐 전화기를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랬고 미국에.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통의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게 전 여당이건 대통령이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전화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뭐 지금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여야에 우리가 소통과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합의해 주십시오. 뭔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여당이나 여권이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야당은 계속 같은 태도다. 오불관원이다 그야말로. 이렇게 된다면 야당이 좀 심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이는 게 여당이 처음 인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야 모양이 좋고 그래야 총리도 앞으로 책임 총리 뭐 실세 총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있는 총리잖아요. 저 총리 그냥 관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 내각을 행정 각부를 잘 통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마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후보자는 그냥 쭉 뭐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좀 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좀 하셨어요.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30일 김민석 인준 표결 추진. 3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표결로 그냥 강행을 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럴 경우에 야당은 국민의힘은 불참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두 분이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여당과 야당 협치를 하려고 한다면 서로 조금씩 주고받고 조금씩은 양보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음 주 월요일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 표결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그 전에 뭔가 합의가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